골디락스예요. 반가워요. 오늘은요,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의 스피치 실력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스피치 강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를 전문적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웅얼웅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알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방법은요. 발음을 입에서 내야 해요. 입에서. 입이 아닌 입 뒤쪽이나 목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식을 해서 입에서 정확한 발음을 뱉어야 하는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기억나나요? F 발음을 F 이렇게 배우지 않고 F 라고 배우잖아요. Give me a pork, give me a fork, pork, fork. 두 개의 차이점도 fork라고 할 때는 F 발음을 아랫입술을 윗니에 닿아서 발음하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발음은 입에서 나와요. 제가 옛날에 카페에서 노래를 듣다가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윤종신 씨 노래였거든요. 노래는 기억이 안 났는데 윤종신 씨가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보시면은 입 모양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요. 또박또박.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의식해서 입 모양을 확실히 해서 소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는 저희 친구들은 이건 정말 자본주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소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입 모양에 신경 써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전달력을 확실히 높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문장을 끝맺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주어로 문장을 시작했으면 이 주어와 호응되는 서술어로 문장을 끝맺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어제 공원에서 와, 단풍이 너무 예쁜 거야. 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나예요. 그런데 서술어는 뭐죠? 예쁘다예요. 그런데 나는 예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나는 공원에서 예쁜 단풍을 봤다. 봤다라는 서술어로 끝나거나 아니면 나는 공원에서 단풍이 아름답다고 느꼈다라는 서술어로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문장의 어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는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였어요. 통역을 하면서 어떻게 쓰여진 문장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자체의 어폐가 안 맞는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문장도 나는 공원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공원에서 我在公园 뒤에는 做什么动作 어떠한 행동을 했다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我在公园看书 나는 공원에서 책을 봤습니다. 我在公园运动了 나는 공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해서 말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문장이 잘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스피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통역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자기의 문장, 자기가 말하는 문장을 통역사가 된 것처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봐서 의식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노력해도 나의 전달력과 말의 정확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두 글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하는 바를 서두에 정리를 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만 느껴진다면 이 말이 두 가지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혼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사의 눈에 이게 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보자마자 진아 씨, 입사 몇 년 차야? 이렇게부터 말이 나오잖아요. 몇 년 차긴 몇 년 차예요. 너보다 늦게 들어왔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할 때 이 상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회사에 들어온 지 꽤 됐으니 좀 더 열심히 잘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진아 씨, 이 부분 보충해서 내일까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배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면 되겠죠. 진아 씨도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습관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되죠. 그런데
부연 설명하는 격까지부터 처음에 몇 년 차죠? 이런 말부터 나오면은 이 모든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두 가지식으로 먼저 서두에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면은 아이가 밥 먹다 말고 막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이 나오나요? 범준아, 몇 살이야? 이렇게 말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몇 살이야?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와요. 정말 효과적이지 않죠. 그럼 아이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나 6살인데?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는 내가 하는 말에 의중이나 안에 속마음 같은 거를 다 생각해서 고려해서 알아듣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범준아, 앉아서 지금 밥 먹자. 밥 먹고 놀 시간 많으니까 부지런히 먹고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은 부연 설명을 하면 되겠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니까 뭐 먹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 되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6살짜리 아이만큼의 집중도 가져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끝까지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두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해요. 그렇게 집중을 시키고 이 말에 집중을 시킨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줘요. 네, 이렇게 나의 이야기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은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입모양을 정확하게 해서 발음을 잘 내뱉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로 문장을 맺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두에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3가지 다를 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다면은 두 번째 문장을 끝맺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말을 시작했다면은 웅얼웅얼웅얼 하면서 말을 흐지부지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하고 문장을 맺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나의 스피치 실력은 훨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비싼 스피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이것만 유의하고 의식해서 말한다면은 나의 스피치 실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